안녕하세요. 탐스러운 지구과학 표의 정영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43강입니다. 43강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의 두 번째 시간을 보면 되는 건데요. 자, 가장 중요한 게 엘니뇨하고 라니냐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기후변화가 나타난 요인들 각각 살펴볼 건데요. 자, 교재는 217쪽에 나와 있습니다. 211쪽에 있는 내용들 먼저 개요부터 한번 간단히 볼게요. 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엘니뇨, 라니냐입니다. 자, 이 내용 우리가 지구과학 원과 그다음에 융합과학에서 배웠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남방 진도라는 게 있어요. 자, 남쪽에서 이렇게 진동하는 겁니다. 자, 기압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런 내용과 자, 이제는 엘니뇨, 라니냐와 남방 진동, 엘니뇨하고 남방 진동, 엔소라는 개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인데요. 기후변화가 엘니뇨, 라니냐 때문에 기후변화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여기 보니까 수륙 분포 때문에 해양이 달라지고 또한 기후도 달라집니다. 또 우리가 예전에 언급했던 우리 심층순환과 기후변화 이 내용까지 한꺼번에 복습해 볼 건데요. 자, 먼저 엘니뇨, 라니냐 여러분 헷갈리시죠? 그런데 이걸 잘 이해하려면 엘니뇨, 라니냐 바로 들어가면 안 돼요. 먼저 평상시의 모습부터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평상시의 모습을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그림을 이렇게 또 동그랗게 그립니다. 자, 지구겠죠. 자, 옆에 이렇게 선을 그립니다. 적도겠죠. 그리고 이제 30도, 60도를 그릴 거고요. 위쪽에다가 30도, 이렇게 60도를 그립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그리는 바람, 무역풍입니다. 무역풍, 이쪽도 무역풍입니다. 그럼 물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물이 이동해 갑니다. 자, 북쪽도 해류고요. 여기 남쪽도 해류가 이동해 갑니다. 자, 그런데 대륙들이 딱 버티고 있어요. 이쪽에도 만약 태평양이라고 한다면 유라시아 대륙, 뭐 이쪽에 기타 등등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이렇게 막 있겠죠. 오스트레일리아만 그려볼까요? 이쪽에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뭐 여기 인도네시아 이렇게 막 있을 거고요. 자, 이쪽에 북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미가 있겠죠. 자, 이쪽에 나라가 페루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페루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하고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여기에 인도네시아, 이 정도 뭔지 기억하시면 돼요.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평상시에 이런 바람과 그 다음에 물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여기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자, 한번 볼게요. 물이 이동해 갑니다. 그럼 여기 물이 부족하겠죠? 그럼 여기 물이 뭐예요? 물이 여기를 메꾸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고위도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요. 또는 아래에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게 뭐죠? 용승입니다. 또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바람이 이렇게 붑니다. 남동무역풍이 불죠. 자, 여기는 남반구입니다. 남반구에서는 왼쪽 직각 방향으로 물이 이동해 갑니다. 물이 부족하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물이 아래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용승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 용승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물은 이렇게 쭉 이동해 가는데 온도가 점점 높아지겠죠. 그럼 당연히 이쪽은 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해수면의 온도는 이쪽이 온도가 높아요. 온도가 높고요. 반대로 이쪽은 온도가 낮겠죠. 왜 낮냐면 용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온도가 낮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용승이 일어나니까 선생님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용승이 일어나는 지역은 물이 차갑다고 그랬죠. 물이 차가운데 아래에 있는 물이 올라오다 보니까 뭘 가지고 오죠? 여기서 용존 산소, 자, 산소를 가지고 옵니다. 또한 여기에서는 용승이 일어나는데 이때 영양 염류라고 하는 애들도 같이 딸려 올라옵니다. 그럼 얘네들 때문에 여기에서는 물고기가 많이 살겠죠. 좋은 어장이 형성이 됩니다. 자, 이게 평상시 모습이에요. 또한 이쪽은 지금 온도가 낮기 때문에 고기압과 저기압 중에 택하라 그러면 이쪽은 고기압이 형성됩니다. 자, 반대로 이쪽 쪽은 온도가 높죠.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여기에서는 상승기류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상승기류가 있다는 얘기는 저기압이 나타난다는 얘기고요. 자, 상승기류 있으면 여기 비가 내리겠죠. 비가 많이 옵니다. 여기는 비가 많이 온다. 반대로 이쪽은 물은 차갑죠. 고기압이죠. 하강기류죠. 여기는 비가 별로 안 옵니다. 그럼 이쪽에는 뭐 사막이 있다라든가 또는 그렇게 건조한 이런 형태를 띠게 된다. 이게 평상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페루 사람들은 여기에서 물고기 많이 잡아먹고 살겠죠. 좋은 어장이 있기 때문에. 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산불이 나도 금방 꺼집니다. 왜냐하면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평상시 모습인데, 자, 이것을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볼게요. 교재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선생님이 지금 그림하고 유사합니다. 똑같진 않죠. 유사합니다. 이쪽에 지금 페루가 있고요. 이쪽에 오스트레일리아와 그다음에 여기 쪽에 뭐 인도네시아 있습니다. 자, 물이 쭉 가고 있어요. 가고 있고 이쪽에 온도가 높습니다. 자, 이쪽에 동태평양 쪽은 온도가 낮습니다. 자, 태평양이 이름 붙일 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태평양의 서쪽이니까 서태평양, 이쪽은 동태평양 기억하셔야 돼요. 헷갈리면 안 되고요. 자, 이쪽은 지금 온도가 낮죠. 왜 온도가 낮냐면 이렇게 조온의 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다, 용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번에 용승과 관련해서 수온약층의 경사가 이렇게 생겨 있죠. 수온약층의 경사 보이시나요? 자, 용승과 관련해서 경사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 이게 평상시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엘니뇨는요, 신기하게도 어느 특정 해에는 이쪽 지방 차가워야 되죠. 동태평양 지방의 온도가, 수온의 온도가 낮아야 되는데 평상시보다 높을 때가 있어요. 그때를 엘니뇨라고 합니다. 자, 엘니뇨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이쪽 그림을 보면 이런 거죠. 온도가 낮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계절, 또 어느 특정한 해에는 이쪽에 온도가 높을 때가 있어요. 자, 온도가 높은 이유는 뭘까요? 물이 안 간다는 얘기죠. 물이 왜 안 가는 걸까요? 무역풍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무역풍이 얘네가 약해지면 물이 잘 안 가고 용승이 잘 안 일어납니다. 반대로 오히려 물이 이렇게 반대쪽으로 거슬러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 온도가 높아졌다, 또는 용승이 안 일어난다. 용승이 안 일어나면 일단 산소 잘 안 올라옵니다. 그리고 여기 영양분도 잘 안 올라옵니다. 그러면 조온어장이 될까요? 조온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쪽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질 때 페루에 있는 사람들은요, 물고기가 뭐 안 잡히겠죠. 안 잡히기 때문에 파티를 엽니다. 왜냐하면 나가봤자 안 잡히니까 놀아야죠. 파티를 엽니다. 그때가 크리스마스 전후래요. 그래서 남자아이라는 뜻의 엘니뇨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엘니뇨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역풍이 약해지다 보니, 그리고 반대로 오는 흐름이 조금 더 나타나다 보니 이쪽 동태평양의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아집니다. 또한 용승이 잘 안 일어납니다. 용승이 약해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조온어장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때가 엘니뇨예요. 그럼 엘니뇨가 발생한 문제점이 뭘까요? 자, 평상시에는 여기 비가 많이 오고 이쪽은 비가 별로 안 옵니다. 그죠? 그런데 자, 물이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오다 보면 이쪽의 온도가 높아지면 여기서 이제부터는 여기에서 상승 기류가 나타납니다. 상승 기류가 나타나면 여기는 저기압 쪽이죠. 구름도 막 생깁니다. 그럼 바람, 구름 이렇게 생기면서 비도 옵니다. 평상시에 가뭄 지역이에요. 근데 갑자기 비가 많이 옵니다. 사람들이 그 비 때문에 피해 입겠죠. 홍수 나타나고요. 기타 등등의 기상이변 나타납니다. 반대로 이쪽은 오히려 이쪽은 고기압 쪽으로 바뀝니다. 고기압 쪽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비가 안 온다는 얘기죠. 비가 안 오면 사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땅을 만들 때요, 뭐 논 같은 거 만들거나 밭 같은 거 만들 때 막 불을 질러서 태워요. 그리고 나서 땅을 개간하는데, 왜냐면 비가 오니까. 근데 비가 안 와요. 그때 불 가지고 땅을 개간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불이 안 꺼집니다. 그래서 산불이 발생하면요, 몇 개월씩 동안 못 꺼요. 그래서 여기는 뭐 예를 들면은 산불이 난다든가 또는 가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후가 바뀌는 거예요. 자, 이 내용도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 가지고 한번 판단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그림 보면은 이런 그림 있습니다. 첫 번째,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 수온이 어떻게 되느냐? 엘니뇨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 있는 동태평양 쪽의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아졌을 때가 엘니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차가운 물이 이쪽에 있고 따뜻한 물의 확장이 적었다라고 하면 여기 빨가면 안 되죠. 그런데 온도가 더 빨개진 건데요. 이때가 엘니뇨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반대로는 라니냐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볼게요. 자, 라니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역풍이 더 강해질 때 나타납니다. 엘니뇨가 무역풍이 약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라니냐는 그 반대죠. 무역풍이 강해지다 보면은
자, 이렇게 해류의 흐름이 강해질 거고요. 또한 용승도 많이 일어납니다. 자, 이게 라니냐입니다. 평상시보다 그 상황이 더 강해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예를 설명할 때는 여기 나오는 무역풍이 강해졌고 해류가 강해졌고 많이 가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졌습니다. 용승이 많이 일어나면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니뇨, 라니냐는 반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요. 자, 이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하나 더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열대 태평양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선생님이 그렸던 그 태평양 주변입니다. 자, 적도지방 근처로 보시면 되고요. 자, 먼저 첫 번째는 평상시의 수온하고 바람의 분포를 한번 줘봤어요. 자, 여기가 평상시의 수온 색깔로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이쪽 동태평양은 수온이 낮죠. 자, 서태평양은 수온이 높습니다. 자, 이게 평상시의 모습이고요. 바람을 보니까 이렇게 바람이 무역풍이 잘 발달하고 있습니다. 자, 평상시의 모습인데 이 평상시의 모습을 평상시의 모습과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온도차가 별로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바람의 큰 차이도 별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엘니뇨 때 볼게요. 엘니뇨 때를 보면은 자, 수온을 봤더니 어떤가요? 이쪽이 아까보다 온도가 올라간 거 보이시죠? 마치 따뜻한 물이 이렇게 동쪽으로 온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바람의 모양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바람이 아까보다는 규칙적이지 못합니다. 그죠? 자, 비교하기 어려우니까 평상시의 모습하고 여기 있는 엘니뇨 때의 모습을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아래 그림 있습니다. 봤더니 평상시보다 이쪽 온도 올라간 거 보이시죠? 평상시보다 동태평양의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보니까 자, 바람이 지금 오히려 이런 바람이죠. 오히려 반대쪽으로 부는 편차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엘니뇨와 관련된 현상입니다. 자, 그럼 이 엘니뇨 어떻게 관측할까요? 엘니뇨를 감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요, 우리가 여기다가 온도를 측정할 구역을 정해놔요. 자, 그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건데요. 자, 여기 있는 그림이 적도가 있고 이쪽이 지금 페루 쪽입니다. 그죠? 자, 여기에 구간을 이렇게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도를 측정해봐요. 자, 실제로 측정한 게 2009년에 자료가 있습니다. 각 구간에서 2009년에 우리가 온도를 측정해봤더니 자, 평상시보다 온도가 높은 시기가 나오죠. 온도가 높은 시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걸 보고 엘니뇨가 이 시기에 발생했구나라는 거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것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실제로 여러분들 그럼 저기 지금 선생님이 표층에 지금 온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표층, 바다 표층의 온도는 우리가 어떻게 잴까요? 뭐 물론 그 바다에 가서 온도계를 꼽아가지고 수온을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달했죠. 자, 인공위성에서야 바로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원리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이렇게 하늘에 인공위성이 떠 있어요. 자, 태양도 마찬가지 온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죠. 사람도 온도가 있습니다. 그죠? 체온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바다도 온도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여러분들 TV를 보면 가끔 어떤 사람이 뜨거운 물을 먹고 체온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적외선 카메라로 찍어보잖아요. 온도가 있으면 높은 온도에서 많은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 양을 가지고 온도를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해수의 온도도 그렇게 구해요. 자, 해수의 온도가 높으면 여기서 에너지가 많이 나옵니다. 적외선이 많이 나와요. 자, 적외선이 많이 나오는 걸 이렇게 인공위성에서 딱 내려다 보면서 저기서는 적외선이 많이 나오네. 이 얘기는 바로 저기는 온도가 높네. 이렇게 해수면의 온도를 측정합니다. 원리는 간단한 거죠. 참고로 우리 파도의 높이도 측정할 수가 있어요. 또 해수면의 경사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측정하는 방법은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인공위성이 있을 때, 자, 이제는 여기서 이렇게 전파를 보냅니다. 마이크로파를 보내요. 마이크로파를 보내면 여기서 튕기겠죠. 자, 튕겨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 시간만 측정하면 높이도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리가 멀면은 반사해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크죠. 길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네. 여기는 낮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것도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막 오염물질이 많아요. 또는 플랑크톤이 많습니다. 막 색깔이 막 빨간색이고 이래요. 이것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요, 인공위성이 있으면, 자, 태양에서는 가시광선이 나옵니다. 그 가시광선이
이렇게 튕겨져 나올 때 인공위성에서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온도도 판단할 수가 있고요. 높이도 판단할 수가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색깔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자, 요거 판단할 때 우리 뭐 지진해 이런 것도 연관이 되겠죠. 높이차, 파도의 높이 판단할 수가 있고요. 뭐 지역류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해수면의 경사를 가지고 바닷물의 흐름을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도 언급이 가끔 되긴 하는데요. 자, 일단 해수면의 온도는 인공위성에서 간단하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엘니뇨입니다. 자, 엘니뇨 라니냐 정리 한번 해보죠. 엘니뇨 같은 경우에는 무역풍이 약해지다 보니까 동태평양의 온도가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갈 때입니다. 라니냐 같은 경우에는 무역풍이 강해지다 보니까 동태평양의 온도가 낮아질 때입니다. 지금 엘니뇨, 라니냐 정리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해수면의 온도 변화죠. 자, 이게 엘니뇨, 라니냐. 자, 그런데 얘랑 연관되는 게 또 몇 가지가 있어요. 자,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워커 순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워커는요, 요거 과학자 이름입니다. 자, 워커라고 하는 과학자가 생각해냈다 그래서 워커 순환인데요. 자, 평상시부터 볼게요. 평상시의 워커 순환은 자, 여기 보니까 동태평양 있습니다. 이쪽이 지금 남미고 페루가 여기 있겠죠. 아까 평상시 동태평양은 용승 때문에 그리고 온도가 낮아서 이렇게 하강기류 고기압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반대로 서태평양 같은 경우는 여기 오스트레일리아가 있고 인도네시아 있을 겁니다. 자, 여기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상승기류가 나타납니다. 자, 저기압이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고에서 저로 바람이 불고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이렇게 순환이 나타납니다. 이게 평상시의 모습이고요. 자, 여기 보니까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자, 봤더니 여기 있던 상승기류가 이쪽 동쪽으로 이동했죠. 상승기류가 이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쪽은 하강기류가 나타납니다. 자, 순환이 달라졌죠. 엘니뇨가 발생할 때 이때는 워커 순환이 평상시하고 다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평상시 워커 순환과 엘니뇨 발생 시 워커 순환 일단 비교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자,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뭐냐면 고기압과 저기압 위치가 바뀐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동쪽, 어떨 때는 서쪽 이렇게 기압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자, 이걸 네 글자로 남방 진동이라고 그래요. 자, 기압이 진동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남방 진동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측정을 합니다. 그림 한번 볼게요. 자, 그림을 봤더니 여기가 또 태평양입니다. 여기 보니까 오스트레일리아의 다윈이라는 곳이 있고요. 여기 보니까 타히티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두 지역은요, 일단은 아까 봤던 것처럼 어디가 고기압이면 어디가 저기압 이렇게 계속 바뀌어요. 만약에 다윈 쪽이 평상시보다 고기압이다 그러면 이쪽은 평상시보다 저기압이 됩니다. 이렇게 진동하는 거죠. 기압이 바뀌면서 진동한다. 이게 남방 진동이고요. 자, 이 남방 진동과 관련되는 게 결국에는 엘니뇨인데요. 자, 남방 진동은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윈, 그다음에 여기 타히티죠. 각각의 기압을 한번 측정해서 그걸 비교해 보면 되는데요. 자, 우리 교재 보면은 남방 지수 측정한 게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볼게요. 자, 남방 지수를 측정해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를 가지고 엘니뇨인지 라니뇨인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선생님이 아까 그림에서 이쪽이 만약에 다윈이라고 한다면 동쪽 이쪽에 지금 타히티가 있었습니다. 자, 두 개가 위치가 이렇게 됐었죠. 자, 이때 우리 타히티의 값에서 우리 다윈의 값 얼마나 변했는지 이 차이를 한번 구해보면 자, 엘니뇨 같은 경우에는요. 자, 엘니뇨 이쪽이 따뜻해진다고 그랬죠. 이쪽이 평상시보다 수온이 높아집니다. 수온이 높아져요? 그럼 여기 기압이 어떻게 되죠? 기압이 낮아집니다. 원래 이쪽은 고기압이었었는데 고기압이 가까웠었는데 기압이 낮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쪽은 우리가 서태평양 쪽이었죠. 원래는 저기압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기압이 이동해 가니까 여기는 기압이 높아집니다. 자, 기압이 낮아졌어요. 낮아진 값에서 기압이 높아졌죠. 높아진 값을 한번 빼봐요. 그럼 플러스 나올 거야, 마이너스 나올 거야? 요거 마이너스 값 나옵니다. 그렇겠죠. 자, 라니냐 같은 경우 자, 이쪽이 더 차가워진다고 그랬죠. 그죠? 자, 여기 수온이 더 떨어집니다. 자, 평상시 고기압이었을 텐데 기압이 당연히 더 올라가겠죠. 반대로 이쪽은 기압이 반대로 낮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차이값 볼게요. 올라가는 값, 그 다음에 낮아지는 값을 아예 빼요. 그럼 여기는 부호가 플러스가 나옵니다. 엘니뇨 같은 경우에는 요 남방지수가 마이너스,
그다음 라니냐 같은 경우에는 남방지수가 플러스가 나오는 거죠. 자, 보면은 남방지수를 봤더니 라니냐는 지금 요 파란색이죠. 플러스일 때입니다. 그다음에 엘니뇨 같은 경우 여기 지금 아래쪽이죠. 마이너스 값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가지고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결국엔 우리 기압 변동 이거하고 엘니뇨 라니냐가 연동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줄여서 뭐라 그런다고요? 줄여서 엘니뇨죠. 그 다음에 남방 진동, 엔소라고 표현합니다. 또 여기서도 연관이 가능해요. 자, 엘니뇨하고 라니냐에서, 자, 엘니뇨에서 왜 우리가 무역풍이 약해지는지 요것도 이 내용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타히티하고 다윈이 있는데 이쪽에서 기압이 평상시보다 낮아져서 저기압이 되면 바람이 원래는 고에서 조로 가야 되는데 고기압인데 그나마 좀 낮아져 버리면 기압차가 줄어들죠. 그럼 무역풍이 약해지겠죠. 이렇게도 연관시킬 수가 있어요. 결국에 엔소라고 하는 것은 대기와 해수의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자, 그 영향으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 우리 기후변화 그림 한번 보면 설명할 텐데, 자, 여기 보면은 엘니뇨 라니냐가 발생했을 때 기후변화를 나타냈습니다. 자, 봤더니 엘니뇨 라니냐는 여기에 한정된 그런 표현이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영향을 받는 지역이 지금 많죠. 엘니뇨 라니냐는 지구 전체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선생님 실제로 우리가 1997년에 실제로 엘니뇨가 아주 심했습니다. 자, 그때 당시 기사 선생님 가져와 봤어요. 그 기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엘니뇨가 온다. 1997년입니다. 11월 달에 나온 건데요. 먼저 지난 4월에 적도 근처 동태평양 여기죠. 동태평양 여기입니다. 자, 이 중에서 동태평양 엘니뇨니까 위 그림 볼게요. 자, 여기에서 엘니뇨가 발생을 했습니다. 온도가 높아서 발생했는데 이것 때문에 지구상에서 많은 세계에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자, 기상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여름 가뭄, 그 다음에 이쪽에 있을 때 홍수 요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아까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었는데 평상시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측을 하는 거죠. 자, 이쪽은 온도가 낮아야 하지만 엘니뇨 때문에 온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그 내용을 봤더니, 자, 엘니뇨가 발생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인도에서부터 오스트레일리아 이쪽 지역은요 가뭄, 산불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이쪽 지역은 홍수, 허리케인 발생합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인도네시아 같은 산불이요 무려 몇 개월 동안 3개월 동안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만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을 봤더니, 자, 비단 여기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페루 같은 경우에 이쪽 지방에서 자, 물고기 많이 잡힌다 그랬죠, 평상시에. 그런데 엘니뇨가 발생하면은 안초비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멸치에 해당하는 건데요. 안초비의 생산량이 뚝 떨어져요. 당연히 페루는 경제에 타격을 받겠죠. 경제 많이 흔들렸고요. 자, 대신에 안초비는 사실은 곡물로 쓰이는 건데 그 사료로 쓰이는 건데요. 그 사료를 대체하기 위해서 다양한 곡물들을 이제 대신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곡물 가격은 올라가요. 곡물이 비싸지겠죠. 그러면 전 세계의 농협은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 자, 결국에 이 엘니뇨 같은 경우에는 비단 이쪽 지방의 경제 또는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준다는 거 우리가 기사에서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실제로 여기 보니까 엘니뇨 때 모습과 라니냐 때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그림 가지고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 각각의 형상들이 이런 영향들을 준다는데요. 실제로 엘니뇨가 발생하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가장 큰 지역은 엘니뇨 발생했을 때 이쪽 지방에서 피해가 제일 큽니다. 지금 북미죠. 북미 지방에서는 피해가 큽니다. 엘니뇨 때문에 커요. 우리나라 물론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고 간접적인 영향이 있죠. 자, 왜 이쪽 지방이 특히나 영향을 많이 받는지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런 편서풍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기상이변, 그 다음에 여기는 기후변화가 편서풍을 따라서 이쪽 지방에 영향을 주는 거죠. 자,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교재에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PNA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PNA는 태평양인데, 자, 이 태평양과 북아메리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북아메리카, 태평양 북아메리카의
기후 패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엘니뇨 라니나 때문에 결국에 이쪽 지방의 기압이 변한다고 그랬죠. 기압이 막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기압 변동이 주변으로 또 퍼져나가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북태평양, 여기 태평양이죠. 태평양 북아메리카 패턴이다라고도 표현하는 거고요. 결국에 엘니뇨 라니냐는 기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의 내용이 기후 변화에는요, 엘니뇨 라니냐뿐만 아니라 대륙의 이동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 다음 그림 볼게요. 자, 판게아라고 하는 게 예전에 있었습니다. 여기 고생대 말에 판게아가 있죠. 자, 모든 대륙이 뭉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면서 이동했다고 그랬죠. 자, 이런 과정에서도 기후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 간단하게 그림 이렇게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판게아를요, 이렇게 네모나게만 그립니다. 그렇게 적도라고 한번 표현 한번 해볼게요. 자, 바닷물이 가다가, 따뜻한 바닷물이 가다가 대륙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양쪽으로 갈라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빙글 돌아서 이동해 가게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따뜻한 물이 이쪽까지 공급된다고 보시면 돼요. 해류가 지금 아주 단순하죠. 그리고 기후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쪼개진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만 쪼개보겠습니다. 이렇게만 쪼갰다라고 하면, 자, 바닷물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위쪽으로 갈 이유가 없죠. 그러면 따뜻한 물은 계속 적도만 따라 돕니다. 그럼 이쪽은 어떻게 되죠? 여기는 따뜻하지만 위쪽 지방은 차가워집니다. 자,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해류가 나중에 대륙들이 갈라지면서 복잡해지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후가 다양합니다. 기후가 다양하면 생물들이 다양한 종류의 생물을 살 수가 있죠. 자, 그런 내용들 우리가 대륙여행에서 배웠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판게아가 분리되면서도 이렇게 기후 변화가 나타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우리 교재 보니까 아메리카 대륙 나왔네요. 자, 여기 봤을 때 아메리카 대륙은 옛날에는 이렇게 붙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떨어져 있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류의 변화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붙게 되는 순간부터는 보니까 이 위쪽 지방에 추운 지방에 따뜻한 해류가 공급이 지금 안 되고 있죠.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빙하가 넓게 발달하게 되었다라는 내용도 교재에 나와 있고요. 자,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면은 이거는 예전에 했던 건데요. 자, 여기 보면은 표면에 따뜻한 물 이렇게 표층해류가 위로 올라갑니다. 고기도로 가죠. 그런데 여기 오면은 밀도가 커진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고기도로 가면은 일단 수온은 낮아지죠. 그다음에 막 빙하가 얼면서 염분이 주변으로 빠져나오죠. 그럼 그 주변의 바닷물은 밀도가 커진다 그랬죠. 그러면 가라앉습니다. 가라앉겠죠. 가라앉아서 바닥 타고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이런 심층순환이 나타나는데, 자, 만약에 이쪽에서 밀도가 더 이상 높아지지 않는다 라고 하면 여기에서 침강 안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 표층순환도 연결이 잘 안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 따뜻한 물이 이쪽 추운 지방으로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위쪽은 더 추워지고 아래쪽은 더 더워집니다. 그죠? 자, 그런 내용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심층순환과 관련해서 지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영거 드라이아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시기 때는요, 기온이 뚝 떨어졌죠. 그 다음에 강설량 뚝 떨어집니다. 특히 기온이 뚝 떨어져 있어요. 왜 이렇게 기온이 뚝 떨어졌을까? 이걸 판단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아까 연관시켰던 우리 심층순환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교재 보니까 이런 내용 나와 있네요. 12,800년 전에 기온이 상승하면서, 일단은 먼저 상승하면서 극지방에 있는 빙하가 녹습니다. 빙하가 녹으면 걔네가 물이 되죠. 그냥 짠물이 아니라 맹물이 됩니다. 이 맹물이 캐나다 서부 쪽에 커다란 호수에 계속 고입니다. 고이고 고여요. 그런데 그 양이 어마어마해서 나중에 그 물들이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바다로 빠져나와요. 그 바다로 빠져나온 물들이 지금 대서양으로 왔습니다. 자, 대서양에 민물이 공급됐죠. 민물이 공급된다는 얘기는 염분이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염분이 낮아지면 밀도가 작아지겠죠. 밀도가 작아지면 안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기 때문에 아까 그 심층순환이 차단됩니다. 그러면 표층에서 따뜻한 물이 위쪽, 그죠? 위쪽으로 이동이 오지 않아요. 고기도로 이동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럽이 겨울철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25도로 낮아집니다.
자, 이런 내용들 거기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이 내용은요, 현재에도 시사한 의미가 큽니다. 자, 그거는 우리가 빙하가 녹는다는 입장에서 보면 지구 온난화하고 연관이 되죠. 자, 그 내용도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합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얘 때문에 온실효과가 강해지죠. 온실효과가 강해지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갑니다. 그게 지구 온난화예요. 자, 지구가 온난화되면 일단 극지방에서는 첫 번째 빙하가 녹겠죠. 빙하가 녹으면 해수의 밀도가 작아집니다. 작아지면 심층선이 안 일어나겠죠.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북극 지방은 온도가 더 떨어져요. 그래서 아래 그림 보니까 지금보다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 두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 교재에 나온 내용인데 우리 교재에 없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설명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림도 있을 거예요. 학교 교과서를 보면은 이런 그림 있는 책들이 많은데, 자, 먼저 이렇게 선을 두 개 그립니다. 요거 북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표현하는 거고요. 이쪽이 적도지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본 거죠. 적도지방이고 위로 올라가면서 위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자, 이때 적도지방이라든가 어느 특정 지역은 갑자기 바닷물의 온도가 높을 때가 있을 거예요. 자, 바닷물의 온도가 높습니다. 자, 바닷물의 온도가 높으면 여기에 있는 공기들은 어떻게 되죠? 상승하죠. 온도가 높아지면은 그 위에 수증기가 많이 공급이 되고 또 온도가 높기 때문에 상승기류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지역의 상공은 공기가 계속 공급되니까, 자, 이 지역을 옆에서 본 게 아니라 위에서 본 게 옆에서 봤다 그러면 이 고온인 지역에서는 이렇게 상승기류가 나타납니다. 그죠? 그럼 여기 공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모이는 거죠. 자, 공기가 모이면서 얘네 고기압골이 되는 거고 공기가 나중에 이렇게 주변으로 발산해 나갑니다. 이런 그림이 나올 거예요. 이 지역에서 상승기류가 나타나고 이 위쪽에 있는 이 지역에서는 공기가 모이다 보니까 고기압골이 형성이 되면서 고기압이 형성되면서 이렇게 양쪽으로 저기압을 유도합니다. 또 이 저기압이 주변에 고기압을 유도합니다. 또 이렇게 저기압을 유도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간단히 예를 들면 선생님이 여기다 물을 땅하고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리면 이 운동 때문에 파동이 생겨서 이렇게 퍼져나가죠.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 지역의 온도, 해수의 온도가 높아지면 상승기류가 나타나고 이 상승기류가 있는 그 위쪽 지방, 그 높은 지방에서는 이 지역의 상공에서는 공기가 발산합니다. 이 발산 효과가 기압을 이렇게 유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건 좀 어려운 말이지만 멀리 있는 지방까지 영향을 준다 해서 원격 상관이라고 그래요. 자, 실제로 대표적인 예가 우리 필리핀 있죠. 자, 우리 필리핀 예를 한번 여기 그림으로 설명 한번 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필리핀 앞바다라고 하면 필리핀 앞바다의 온도가 올라가면요. 자, 우리나라는 마치 고기압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의 온도 상승이 우리나라는 주로 고기압이 나타나게 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자, 그건 나중에 우리가 문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문제 풀기 전까지 왔습니다. 우리 교재 이제 215쪽에 있는 탐구 활동하고 그다음에 문제는요, 잠시 쉬었다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 탐구 활동 있는데요. 탐구 활동 보기 전에 선생님이 이런 퀴즈 하나 내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태풍의 이동 경로가 나와 있습니다. 한쪽은 엘니뇨고 한쪽은 라니냐 때의 이동 경로입니다.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엘니뇨고 어떤 게 라니냐일까요? 자, 왼쪽이 엘니뇨예요. 이쪽이 라니냐입니다.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가장 큰 힌트가요. 자, 이쪽에서는 지금 태풍의 발생을 안 했죠. 태풍의 발생이 자,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요, 여기서 태풍이 많이 발생해요. 그 얘기는 이쪽의 온도가 태풍이 발달하기에는 온도가 낮다고 보시면 되죠. 이게 라니냐, 이게 엘니뇨, 이렇게 그림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엘니뇨, 라니냐와 태풍의 관계가 결국에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탐구 활동 볼게요. 215쪽에 있습니다. 자, 평상시하고 엘니뇨 발생 시에 그림을 줬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워커 순환도 나와 있고요. 무역풍이 뭐 평상시 무역풍이지만 여기는 무역풍이 약해졌다 표현도 되어 있죠. 자, 정작 여기서 중요한 건 일단 다 설명을 했는데 선생님 설명하지 않은 게 마지막 3번에 나와 있습니다. 평상시 엘니뇨 발생 시, 평상시하고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 수온 약층의 동서 방향의 기울기가 어떻게 다를 것인지 판단해 보세요. 이게 나와 있는데요.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 지역에 단면이 있을 때 여기는 지금 용승이 평상시에는 일어나고 있죠. 하지만 이때는 용승이 약화됩니다. 자, 그 얘기는 자, 해수면 일단 똑같이 그려볼게요. 똑같이 그렸을 때 평상시에는 용승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때는 용승이 약해져요. 자, 용승 인행 지역은 선생님이 수온 약층이 들린다 그랬죠. 이때는 수온 약층의 경사가 이렇게 경사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그 경사가 덜해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평상시하고 엘니뇨를 비교했을 때 엘니뇨 때는 수온 약층의 경사가 평상시보다 덜하다, 완만해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실제 문제로 가보면 218쪽에 있는 6번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라니냐 발생 시의 표층 수온입니다. 자, 라니냐 이쪽이 지금 온도가 낮은 거 보이시죠? 많이 낮습니다. 자, 먼저 1번 무역풍이 약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약할 때는 엘니뇨죠. 자, 2번 강수대가 평상시보다 동쪽으로 이동한다. 평상시보다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마찬가지 엘니뇨 때입니다. A 해역의 해수면은 평상시보다 낮아진다. 이쪽이 낮아질까요? 물이 더 많이 이동해 가겠죠. 엘니뇨 때는 반대로 오기 때문에 낮아집니다. 하지만 라니냐 때는 아니고요. 자, 4번에서 B 해역의 용승은 평상시보다 약하게 나타난다. 이것도 엘니뇨 설명이죠. 그럼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A 해역과 B 해역 사이의 수온 차이가 평상시보다 커진다. 커지죠? 용승도 많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봅니다. 자, 적도 부근에서 볼 수 있는 평상시의 모습입니다. 라고 했고요. 여기 보니까 수온 약층이 나타나는 경사도 이렇게 급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무역풍의 세기가 평상시보다 약해졌을 때 이쪽 페루 연안의 해안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인지 찾아보세요 이랬는데요. 자, 먼저 기억부터 볼게요. 자, 기억 냉해 이랬어요. 자, 냉해는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죠. 엘니뇨가 발생하면 용승이 약해지기 때문에 냉해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고요. 자, 니은 홍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비가 많이 오게 된다 그랬죠. 자, 그럼 디귿 어장 파괴 맞습니다. 용승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장이 황폐화된다.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고요. 자, 9번 문제 볼게요. 자, 가는 1950년대 북극 50년대 거고요. 그 다음에 2050년대 거 예측한 겁니다. 자, 이렇게 비잉하가 달라졌을 때 가에서 B로 갈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 예측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보니까 비잉하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컸는데 작아졌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기억 해수면이 상승할 것이다. 맞죠? 빙하가 녹으면 상승합니다. 자, 니은 북극 주변의 해수 염분이 높아질 것이다. 염분? 낮아지겠죠? 자, 디귿 북태평양 표층 해수의 침강은 약해질 것이다. 침강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밀도가 작아진다고 그랬죠. 정답은 3번의 기억 디귿이고요. 자, 222쪽에 있는 실력 문제 볼게요. 자, 7번 문제를 보니까 엘니뇨가 발생한 시기라고 했습니다. 자, 평상시에 비해서 이때의 변화로 옳은 것만 찾아보라고 그랬는데요. 자, 먼저 기억 무역풍의 세기가 강해졌다. 엘니뇨 때는 약해진 거죠. 기억 옳지 않고요. 니은 A 해역의 강수량이 많아진다. A 해역이 이쪽입니다. 평상시에 많죠. 엘니뇨가 생기면은 이쪽은 가뭄온다 그랬어요. 그래도 니은 옳지 않습니다. 자, 디귿 B 해역의 용존 산소량이 적어진다. B 해역 여기 있습니다. 엘니뇨 때 용승이 약해진다 그랬죠. 그러면 용존 산소량 감소합니다. 그래서 디귿만 맞는 설명이고요.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림 보니까 가하고 나를 줬는데요. 여기서는 평상시와 엘니뇨 발생 시의 워커 순환인데 어떤 게 어떤 건지는 안 줬습니다. 순서 없이 줬다 그랬고요. 자, 먼저 우리가 찾아 한번 보죠. 평상시하고 엘니뇨 찾아보면요. 자, 여러분들 일단 이쪽에 보니까 무역풍이 있고 이렇게 차가운 해수, 따뜻한 해수 나와 있습니다. 용승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평상시의 모습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자, 이쪽 보니까 무역풍이 안 그려졌네요. 약해졌다고 보시면 되고 이쪽에 차가워야 되는데 차갑지가 않고 따뜻합니다.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엘니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워커 순환도 나타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저기압이 형성되어 있고 구름이 있고 비가 내릴 겁니다. 자, 이쪽은 고기압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저기압은 이쪽에 있고 이쪽 지방에 비가 내릴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먼저 기억 볼게요. 가는 엘니뇨가 발생한 시기이다. 가는 엘니뇨 맞았죠? 기억 맞았고요. 자, 니은 A의 기압은 A가 이쪽에 있습니다. A의 기압은 가보다 나에서 낮다 그랬어요. 자, 저라고 적어져 있죠? 낮습니다. 그럼 니은 맞았죠? 디귿 A의 강수량은 여기 강수량입니다. 가보다 나에서 적다 그랬어요. 나에서 비 내리고 있죠? 그러면 디귿은 옳지가 않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고요. 자, 다음에 있는 9번 문제 볼게요. 자, 그림을 보니까 여기에는 대륙이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은 대륙이 흩어져 있죠. 요거 고생대 말의 판기하고요. 그 위에 갈라졌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수력 분포하고 해류의 모습을 나타냈고 가에서 나로 바뀔 때 나타나는 현상을 예측해 본 것으로 옳은 것은, 자, 먼저 기억 볼까요? 자, 기억에서 대륙의 기후 차이가 작아질 것이다. 이렇게 가면서 기후 차이가 작아질까요? 커질까요? 커지죠. 왜냐하면 따뜻한 물이 빙그르르 돌아서 이동해 가기 때문에 이쪽도 따뜻합니다. 여기는 기후가 단순하죠. 기후차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고요. 자, 니은에서 저위도와 고위도 간의 온도차는 커질 것이다. 자, 온도차, 저위도하고 고위도. 저위도, 고위도의 온도차가 이쪽이 더 크겠죠. 그래서 니은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많은 해양 생물종이 멸종하고 해양 생태계가 단순해질 것이다. 해양 생태계는 다양해집니다. 왜냐하면 기후가 다양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 예전에 배웠던 것처럼 대륙붕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대륙붕은 이쪽에서는 모든 대륙 주변에다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대륙붕도 지금 나 쪽에서 더 넓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옳지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의 니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소수령 문제 볼게요. 223쪽의 소수령을 보면 가와 나는 북대서양의 해류 분포, 그 다음에 다는 북대서양 해류가 가에서 나로 갔을 때, 자, 표충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나타냈습니다라고 했는데, 숫자 보니까 지금 작아지고 있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0.5입니다. 온도가 낮아지고 있네요. 그런데 이 이유가 해류가 가에서 나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징적인 게 이렇게 해류가 막 잘 이동을 하는데 이쪽은 해류의 이동이 약해졌죠. 자, 이 얘기는, 자, 표층에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는 해류가 약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내용을 지구 온난화에 따른 빙하 면적 변화, 그 다음에 심층순환과 관련해서 설명해 보세요 라고 했어요. 어떻게 설명하면 되죠? 지구가 온난화되면 극지방의 빙하가 녹습니다. 빙하가 녹으면 염분이 낮아집니다. 바닷물의 염분이 낮아지면 밀도가 작아지죠. 작아지기 때문에 심층순환이 우리가 약해집니다. 침강이 약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따뜻한 물의 공급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온도가 낮아집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기출문제 한번 볼게요. 2007학년도 9월에 11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에서는 1993년과 1997년 12월 달에 평균 수온, 그 다음에 무역풍의 분포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찾아보라고 그랬는데요. 자, 일단 보면은 위아래를 비교해 보니까요. 지금 아래쪽에는 동태평양 쪽의 온도가 지금 어때요? 높죠? 그럼 이걸 뭘로 판단하면 되죠? 아, 이쪽이 엘니뇨가 나타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역풍이 지금 불규칙적이죠. 여기 무역풍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로도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쪽 온도가 낮습니다. 용승이 일어나고 있거나 판단 가능하죠. 자, 먼저 기억 볼게요. 가에 비해 나는 동서 간의 수면, 가에 비해 나는 동서 간의 수온차가 작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차이가 작죠. 그럼 기억은 맞는 거고요. 니은에서 나에서 29도씨 이상의 해역이 무역풍의 변화에 의해서 동쪽으로 확장되었다. 자, 동쪽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왔습니다. 무역풍이 약해졌기 때문에. 엘니뇨 맞는 설명이죠. 자, 디귿 엘니뇨는 가 시기에 나타났다. 엘니뇨는 지금 어디죠? 나 시기에 나타났습니다. 그럼 정답은 4번의 기억 니은이고요. 자, 한 문제 더 준비했는데 이거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수능 특강에 보면은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교재에는 원격 상관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 가져본 건데요. 자, 여기 보면 필리핀이 있습니다. 필리핀 앞에 있는 바다에 온도가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 결국에 이렇게 원격 상간 또는 이게 파동이 생기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영향을 받죠. 자, 우리나라엔 지금 주로 고기압이 형성되고 있습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 자, 문제 한번 차근차근 한번 읽어볼게요. 필리핀 해역의 수온 상승에 따른 북반구의 고기압, 저기압의 분포를 나타냈습니다.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먼저 기억 보면은 필리핀 해역에서는 상승 기류가 발달한다. 따뜻하기 때문에 상승 기류 발생하겠죠. 그럼 기억은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에서는 필리핀 해역의 수온 상승으로 그것 때문에 생성된 대기의 파동이 고기압과 저기압성 순환을 번갈아 가게 나타나게 한다. 번갈아 가며 나타나게 하고 있죠. 그럼 니은도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보면은 필리핀 해역의 수온이 증가하면 한반도에서는 강수량이 증가하고 일사량이 감소한다고 했어요. 강수량이 증가할까요? 아니겠죠. 고기압이 형성됩니다. 고기압은 날씨가 맑겠죠. 그렇기 때문에 강수량이 감소합니다. 또한 일사량은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상승 기류가 아니라 하강 기류 때문에 구름이 잘 안 생겨요. 그러면 반사되는 햇빛의 양이 작아서 일사량은 증가합니다. 그죠? 그런 내용 나와 있고요. 우리 교재 보면은 밀랑코비치 주기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214쪽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자, 이것도 기후 변화와 관련돼서 가끔 언급이 되는 그런 거고요. 지구과학 원에서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세차 운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전축의 경사 변화가 있고 이심률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먼저 선생님이 태양을 그리고 그다음에 선생님 지구를 그릴 때 지구의 궤도는요, 동그란 원으로는 안 그려요. 그죠? 이게 타원으로 그립니다. 타원 궤도로 돈다라고 표현하고요. 자, 지구의 위치를 양쪽을 줬을 때, 자, 이쪽은 가까운 지점입니다. 그래서 태양에 가까운 지점, 근일점, 이쪽은 멀리 있다 그래서 원일점이라고 표현하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디 있을 때가 여름이냐면 이렇게 멀리 있을 때가 여름입니다. 왜냐하면 자전축의 경사가 태양 쪽으로 기울었을 때 원일점이 있기 때문이고요. 자, 이때가 겨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항상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자, 공전하면서 빙글빙글 돌 때, 자, 먼저 첫 번째 이 타원의 모양도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표현하는 게 이심률의 변화입니다. 어떨 때는 궤도가 거의 원에 가깝고요. 어떨 때는 더 찌그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기후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일단 이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값을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전축의 경사도 변합니다. 우리는 23.5도라고 배우죠. 그런데 더 작아질 때도 있고 더 커질 때도 있습니다. 그 변화의 주기를 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차 운동도 있습니다. 지금은 태양 쪽으로 기울었지만 나중에는 반대로 기울 수도 있습니다. 마치 팽이 축이 이렇게 도는 것처럼 나타나는 세차 운동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주기도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얘를 조합하다 보면 자, 일사량의 변화가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이것과 지금 온도 변화를 이렇게 표현해 보면 이렇게 빙하기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의 변화가 기후 변화를 유도할 수도 있다. 이게 밀랑코비치 주기다라는 건데요. 지구과학 원에서는 어떨 때 일교차가 커지고 연교차가 커지고 이런 내용도 배우니까 복습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복습합니다. 자,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복습인데요. 우리 교재 뒤쪽 가면은 내용도 정리가 되어 있고요. 선생님이 그 내용에 맞게 문제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시고 선생님 다음 시간에 만나뵐 텐데요. 자료실에 있는 문제 꼭 풀어보세요.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